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봐야겠죠? 자, 뭐 광고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광고를 틀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배너를 바꾸는 시간 동안 이게 그죠? 안 보이게 하자는 의도가 가장 큰 거니까요. 예, 그러려니 하세요. 월봉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월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문제는 주봉이에요. 문제는 주봉. 주봉이 어떻게 끝날 거냐?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일봉을 보면 저가 투자 심도는 1구간이고 고가 투자 심도는 0구간이에요. 보면 예, 4일간 그래요. 4일간.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가 아닌 거죠. 예, 일봉은 아래도 있지만 위도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양쪽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방향을 모르겠어요. 저게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다고요. 방향에 대해서. 우선은 월봉은 3860 정도 되죠. 지금 만들어진 저항이 3860이고 예, 지지는 3264 정도 되는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가겠죠. 설마 아무 쪽도 안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더 내리든가 아니면 양봉으로 회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봉은 지금 저항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는 찍은 상태에서 저항을 찍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잖아요. 월봉은 3860선 위로 올라와야 누를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주봉은 3700선 위로 올라와야 누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일봉이 움직이는 가격대 자체가 주봉에서 누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랑 월봉은 누를 준비가 돼 있는데 일봉이 안 올라와요. 야, 너 올라오면 눌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봉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안 갈래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모습이.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만약에 늦게 간다면 중요한 건 늦게 가는 게 중요해요. 늦게. 네.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점심때 이렇게 가면 누르고 싶어도 누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이.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3700선 위로 오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봉이랑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오늘 음봉을 낸다. 그러면 토요일날 최저가 모드가 나오겠죠. 저투는 어차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 가지고 3700선 넘어 올라가서 주봉에 있는 저항을 찍고 만약에 일봉이 밀렸다. 일봉이 밀려 가지고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시 저점을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니까
그 경우는 주봉의 지지까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아니면 양봉으로 버티면 계속 기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월봉은 아직 저항도 아니고 지지도 아닌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오케이, 내려도 오케이. 관심 없는 거예요. 주봉은 아직 저항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를 공간은 있는 상태예요. 오를 공간은 있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전봉의 저점을 깼고 전봉의 고점을 넘지 않은 형태의 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봉 자체는 하락봉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봉의 형태는 하락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양봉으로 온전히 버텨줘야 다음 주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구조 하에서는 하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봉은 저항 없어요. 지지는 전봉 시가 정도에 있고 그래서 일봉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를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봉의 목표는 주봉의 저항인 3710이나 3800 정도. 그러니까 3710에서 3800 정도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버텨주면 일단 희망이 계속 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윗꼬리만 더 키운 꼴이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불안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원화. 원화는 자, 월봉은 이제 지겹게 보셨으니까 월봉에 대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겠죠. 원화는 아직도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지지를 찍은 반면 원화는 지지를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힘도 얻지 못했고 그렇다고 누르는 힘도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서 고민 중이에요.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 차트하고 다르게 지지도 발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항도 일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원화랑 달러랑 차트가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게 좀 특이해요. 어쨌든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위가 T차트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시도는 한 번쯤은 올 것 같고 그 상승 시도가 주봉의 저항을 만나는 행위로 이어졌을 때 그게 온전히 일봉이 양봉으로 버텨줄 수 있을 거냐가 사실은 숙제고요. 만약에 양봉으로 버티지 못하고 음봉으로 두들겨 맞으면 월봉이 누른 거에 이어 주봉이 누르는 힘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주가 양봉으로 돌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저항이 더 내려올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T3 저항부터 T5 저항까지 더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상승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410만원 위에서 끝나야 돼요. 주봉이 410만원 위에서 끝나야 우리가 나름대로의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90만원 이하로 이번 주 마감하게 되면 희망 회로보다는 고민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달은 오늘 빼면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6거래일 남았습니다. 6거래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 월봉은 음봉이고요. 주봉도 음봉이고 일봉도 전일이 음봉이에요. 아직 시간이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할 부분이 일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월봉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월봉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월봉이 이렇게 끝나면 어, 전봉의 고가를 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봉의 저가를 깨는 데는 뭐 특효자잖아요. 이렇게 아랫꼬리가 적으면 전봉 저점을 깨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저점이 무너지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고점은 넘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점을 붕괴하면 손실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 이더는 시가 전략에 없다 그랬죠. 패스. 원화 이것도 시가 전략이요. 시가가 얼마냐면 128800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8800 외에는 아무 전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찍으면 되죠. 자, 이걸로 128800. 자, 어제도 매수가 줬죠? 예, 어제도 매수가를 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128800 아래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릴 수도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어차피 그 가격 이외에는 공략할 게 없어요. 리플 리플 어제 0.82% 올랐네요. 자, 0.346 안에가 매수고요. 여기가 손절선이죠. 그러니까 저가인 0.28534보다 크고 0.34731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죠. 특이한 건 주봉은 지지도 안 찍었고 저항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월봉 매수는 가능한데 주봉을 이용한 매수는 불가능하고요. 일봉은 위가 열린 상태죠. 이런 상태면 매수가가 0.319 정도 돼요. 참 힘들게 움직이네요. 주봉의 매수가를 줘야 될 텐데 주봉의 매수가를 주지 않고 움직이니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원화 원화는 371원 아래 매수고 317원 위에 매수죠. 그러니까 317원에서 370원 사이가 매수 전략입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은 6거래일 정도 남았고요. 리플은 332원을 찍고 346원인가요? 찍고 나서 그냥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주봉 매수가, 월봉 매수가. 안전하게 거래한다 그러면 346원 아래를 공략해야 되고 아니면 371원 아래를 공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튕겨줄 거냐. 예. 비트코인이 올라주면 리플은 370원대 위로 올라가 줄 것 같은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이걸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월봉 늘 그 모양이고요. 그렇죠? 주봉은 어제 이야기해드렸듯이 저항 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14만 7천 원대 위에서 머물다가 저항을 못 들었죠. 지지를 찍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지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친구는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 내려가고 싶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오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건 사실 내리려고 차트를 그려놓은 모습 같습니다. 일단 월봉 지지가 너무 멀고 주봉 지지도 찍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주봉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오르는 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오스 지지 안 갔어요. 월봉은 지지 안 갔고 그냥 저항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주봉은 시뮬레이션이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봉은 오르려고 차트를 좀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예. 근데 주봉이랑 월봉이 너무 저항이 가까워요. 상대적으로 저항이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취할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어제 상승은 1%대.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돌아와요. EOS 원화 차트도 사실 계속 지지를 안 찍고 예, 저항 맞고 지금 계속 버벅이는 상태고요. 주봉도 지지 저항 사이에 어쨌든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봉도 계속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다 월봉에 있는 거죠. 월봉의 흐름이 상승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봉이랑 월봉이 지금 애써 움직이고 있어도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고 있어요. 예. 너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들이 많아서 자 아직도 예, 저항 위에서 내려왔지 지지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주봉은 예, 저항 쪽에 가까이 가 있고 지지는 안 찍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양새는 아직은 조금 불안해요. 자, 마지막으로 원한대 예, 역시 지지 안 찍은 상태고요. 주봉도 지지를 찍지 않았어요. 예, 일봉만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라이트코인은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예, 차라리 라이트코인보다는 리플이 지금 상태에서는 리플이 더 나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오스도 아직 예, 리플 이외에 리플이랑 이더 이더 이외에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잘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본전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 감안해서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일, 내일이 토요일, 그 다음이 일요일이니까 27일이잖아요. 다시 만나는 날이 27일 날 오후 10시가 될 텐데, 조금 긍정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 12월 달 상승을 끝으로 1년 내내 조정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달을 더 서비스로 주고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는 그나마 이번 달에 어쨌든 반등이 제대로 오고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의 가상화폐 움직임은 아직 희망까지는 아닌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할게요. 더 비싸게 사도 돼요. 지금 사시려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셔도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큰 문제 없거든요. 꼭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바닥을 잡기 위해서 매수하다가 늘 물리는 게 우리 같은 개미의 인생이니까 꼭 저점이 아니어도 괜찮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 가격이 398만 원이니까 저점이 35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점 대비 5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한 2,4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는 2,400만 원이 싸졌고 저점 대비해서는 50만 원 정도가 비싸졌는데 저점을 보면 아쉽지만 고점을 보면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지겹잖아요. 제가 봐도 지겨워요. 뭐 언제 사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양봉이 났으면 좋겠어요. 주봉이.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좀 시장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